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 계속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 564조 제1항 제5호에 있습니다. 5호 채무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이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행을 한번 법률상의 의무 위반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법 564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도 물론 법상의 의무 위반 행위이지만 이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이므로 이 각 호의 규정이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규정은 보충적 규정입니다. 적용 요건은 법이 부과하고 있는 의무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변제금지 가처분에 위반하여 변제를 한 경우, 변제금지 가처분을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법원의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채무자에게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재산 상황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관계서류 제출 명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이게 많겠죠. 신문길에 불출석하거나 재판길에 출석을 안 하는 경우. 셋째, 파산 선고 후에 파산관제에 알리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한편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허위 진술은 원칙적으로 법 564조 제1항 3호가 정하는 재산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 이후 친족 명의의 재산에 대한 허위 진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정황상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거나 재산 행성 과정에 채무자의 상당한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을 명함했음에도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때는 이 규정 564조 제5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채무자가 면책 절차에서 면책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면 이 규정에 위하여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산관제인 또는 감사위원, 채권자 집행에 요청에 따른 것은 658조 설명의 위반죄가 적용됩니다. 이 사항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 조문이 문헌이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임에도 정작 법에서는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전제가 되는 채무자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는 조문이 없고 그 결과 실무에서는 해석을 통해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적용을 통해 채무자가 면책 불허가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입법을 통해 이 규정이 적용된 사안은 채무자의 의무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한번 판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유로 법에서 이 법이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보내거나 신문기일 등에서 채무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신문사항에 대해서 그 서면으로 내죠, 판사는.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내에 채무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할 것. 근데 이제 채무자가 거기에 뭔가 찝찝한 내용이 있어요. 카드깡을 했다거나 뭔가 좀 안 좋은 게 과소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이 되겠죠. 관제인이 그런 요구를 했는데 안 낸다. 그러면 그건 658조 설명 의무 위반이고 재판장이 직접 그런 요구를 했음에도 내지 않을 때는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110. 채무자가 파산 신청서에 지인이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하여 재판부가 실제로 지인이 집에 거주하는지 여부 및 그 무상 거주 경위에 대해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채무자가 친정 식구들과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지인이 집에 방 한 칸을 얻어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채무자가 실제로는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이 심리 중에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2011나 333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거주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판부를 속이는 차원에서 허위 진술하면은 나중에 면책 불허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이 법원을 속인 거죠. 관제인한테는 설명 의무 위반이지만 법원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이죠. 그 보정명령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했은 거니까. 111. 법 348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제인에 속한다로부터 해석을 통해 이건 이제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을 의무를 도출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 파산관계의 사전 허가 없이 채권자의 공장, 기계 설비 등을 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중앙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 파산관계인이 사전 허가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을 반환받아 임의로 사유한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명분이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112페이지, 112번 채무자가 파산 신청 중 처분한 아파트 매각대금 중 일부로 개인 채권자 2인에게 채무 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파산관이 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고 그 채권자 2인이 연락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항고심 신문기에도 이에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사안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였답니다. 113. 참고로 독일 도산법 290조 제5는 채무자의 정보 제공 의무 및 협력 의무 위반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면서 채무자에 대해 정보 제공 의무 및 협력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95조는 정보 제공 의무의 협력 위반은 별개로 도산 절차가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같은 법 269조에서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도산 채권자의 만족을 해한 경우에는 도산법원은 도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책을 불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력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이거 사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이건 아마 예전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높을 때 이거를 폭넓게 활용하면 면책 불허가를 많이 시킬 수도 있다는 그 수단으로 악용이라 할까요? 하여튼 변질될 수도 있지만 지금이야 이제 규정은 많이 적용하지 않지만 언제든 다시 또 면책 불허가 요술방망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세 가지. 변제금지 가처분 위반,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채무자에게 이르게 법원의 판사한테 설명을 제대로 안 하거나 서류를 제대로 안 낼 때, 그 다음에 파산 선고 후에 관제인에게 알리지 않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근데 여기서 이제 자유재산, 그러니까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자유재산이라 하죠. 대표적인 게 파산 선고 취득한 신득재산, 그 다음에 면제재산, 그 다음에 관제인이 한가 포기한 재산, 이런 것은 처분했다라 그래서 이건 관제인이 문제 삼는 게 아니죠. 문제 내는 건 관제인 모르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거는 환가 포기하기 전에 임의로 빡 처분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이런 게 해당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회생법 위반 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